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직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사실 이 전쟁이 S&P 500의 하락에 촉매제가 된 상태이기에 오늘은 S&P 500과 테슬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S&P 500을 기술적으로 보고자 하는데요. 하락 패턴인 여기 라이징 웨지 패턴이 이렇게 두 개가 잡힌 상태로 이 속에서 이렇게 A, B, C, D, E 패턴이 완성된 상태이고요. 이 흐름에 따라서 일단 이렇게 하락한 상태입니다. 당연히 전쟁이 촉매제가 되면서 하락이 시작되었고요. 이런 상태에서 여기 True Strength Index인 TSI는 아직 하락 쪽으로 턴하지 않은 상태이기에 여전히 하락할 여지가 많이 남았고요. 여기 RSI 또한 이렇게 58인 상태로 마찬가지로 하락할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S&P 500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 S&P 500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이번 하락의 촉매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전쟁이며 전쟁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유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S&P 500과 유가를 함께 오버랩 시켜놓으면 두 개의 방향성이 서로 반대 상계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유가가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 인하를 지연시키면서 국채금리의 상승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S&P 500은 반대로 이렇게 하방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유가가 앞으로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가입니다. 물론 유가의 방향성은 결국 전쟁이 어떻게 이어지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만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유가가 언제부터 너무 과한 수준이며 유가가 하락해도 이상할 게 없는가라는 기준입니다. 저희 멤버십분들께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전쟁을 대상으로 트레이더들은 75에서 이렇게 85달러에 콜옵션들을 많이 매수해 둠으로써 상승에 해칭해 둔 상태인데요. 그 말인즉슨 유가가 일단 1차적으로 75달러를 찍고 장선에 부딪혀서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 전쟁의 양상에 따라서 유가는 다시 75달러를 테스트하러 갈 수 있으며 만약 75가 깨진다면은 그 다음 지선인 85까지도 쉽게 테스트하러 갈 수 있는 상태로 당연히 반대로 그럼 S&P 500은 계속 하방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유가가 약 75에서 85의 영역에 도착을 했고 85 이상부터는 유가가 언제 하방력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으며 그 말은 반대로 S&P 500은 그때부터는 반등을 보여줘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유가의 흐름을 아주 잘 지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중심 내용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저는 저희 멤버십분들 상으로 주 23회에 걸쳐서 테슬라를 비롯해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저평가 종목들까지 전부 다 분석을 드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50% 할인 쿠폰은 오늘까지 적용이 된 상태입니다.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오늘은 사용하지 않으시면은 쿠폰은 사라지는 만큼 혹이라도 꾸준히 공부를 하시면서 안전하게 투자를 해나가고 싶으시다면은 사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고정 댓글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는 만큼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오늘의 중심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P 500이 기술적으로 하락해도 이상한 게 없는 위치에 있으며 전쟁이 촉매제가 돼서 상승하고 있는 유가가 하방력을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S&P 500의 체력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제가 중요시하는 밸류에이션입니다. S&P 500은 지금 23.79배 멀티플을 받고 있는 상태로 S&P 500에 있는 500개 기업들의 총 시가총액은 총 순이익의 23배의 평가가 돼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역사적으로 S&P 500은 10년 동안 약 21.50배의 멀티플을 이렇게 받아온 만큼 S&P 500은 지금 평균보다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S&P 500이 비싸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하락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S&P 500이 비싼 멀티플에 거래가 된다고 해도 성장률이 높은 멀티플을 지지해준다면 주가는 상승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등으로 S&P 500의 매출액과 어닝 퍼셔의 성장률은 지금 계속 하락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S&P 500과 매출액 및 어닝 퍼셔 성장률과의 상관관계인데요. 보시면은 성장률이 올라가면은 주가도 올라가고 성장률이 떨어지면은 주가도 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성장률이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계속 평평한 흐름이 지속됐다면은 2025년부터는 성장률이 계속 이렇게 하락하고 있으며 이러한 와중에 초록색인 이 S&P 500 주가는 약한 성장률 속에서도 먼저 이렇게 앞서 나가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승의 근거가 빈약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상승의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때리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고 그 이후에 90일 연기가 되고 관세 리스크가 하락함에 따라서 주가는 반등을 한 것인데 관세를 부과할 확률이 적어질수록 미국 경제 성장률이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을 하는 것은 충분한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여전히 불확실성을 초래한다고 보고 있는지 캐펙스를 보수적으로 잡고 있고 달러는 떨어지고 있으며 그래서 그런지 S&P 500의 성장률은 하락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가가 두 번째로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유동성입니다. 이것은 유동성과 S&P 500과의 상관관계인데요. 유동성은 Federal Reserve Balance Sheet인 여기 초록 색깔 그린 바이고요. 파란색은 영래포이며 빨간색이 S&P 500입니다. 연준이 돈을 푼 것은 아니지만 일단 연준의 밸런스 시트는 이렇게 저점 대비해서 반등을 했고 반등을 하면서 증시의 상방함력을 가한 상태인데요. 밸런스 시트이 올라가면은 2021년 때처럼 이렇게 주가는 올라가고 밸런스 시트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2022년 때처럼 이렇게 하락하는 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여기서 증시가 더 올라가려면은 연준이 돈을 풀면서 페더럴 밸런스 시트이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일단 지금 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연준이 QE를 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 지금의 위치를 보시면은 전고점을 이미 이렇게 갱신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는지는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연준의 밸런스 시트이 올라간 이유는 재무부 구자인 TGA가 하락해서인데 TGA는 이미 떨어진 만큼 떨어져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기는 힘든 상태라고 보여지기에 유동성이 추가적으로 지급되기는 힘든 상태라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증시에 상방함력을 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영래포인데 영래포에 있었던 돈들은 여기 2023년을 시작으로 돈이 이렇게 증시로 다 빠져나가면서 이제 더 이상 영래포에는 돈이 이렇게 없는 상태입니다. 즉 추가적으로 유동성이 나올 수 있는 구멍이 많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테슬라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입니다. 지수는 하방력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테슬라 또한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에 있어서 변수는 바로 6월 22일 발표 예정인 로보택시로 이 로보택시가 주가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는 미지수입니다. 즉 지수와 테슬라 자체적인 이슈가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는데 바이앤홀드라고 있는 대응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사실 저의 계획은 간단합니다. 일단 로보택시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가정 하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S&P 500의 하락과 함께 하락한다면 그것은 모아나가고자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나빠서가 아니라 증시가 좋지 않아서 함께 하락한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증시가 하락하여 테슬라가 하락한다면 테슬라가 위치한 섹터별 수급 현황인 여기 가장 약함에서 더 가장 약함으로 내려갈 것이고요. 가장 약함의 모서리는 단기적 바닥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수하기에 안전 마진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아주 좋은 매수 찬스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S&P 500에 대한 분석을 위주로 하였고 그 흐름 속에서 테슬라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저의 경우 테슬라를 309달러대에 1차적으로 매집을 하였고 이제 2차적으로 매수할 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S&P 500이 하락함에 따라서 테슬라가 만약 하락한다면 테슬라에 관련된 여러가지 펀더멘털 자료들을 기준으로 하여 매집을 할 계획이며 제가 매집한다면 또 저희 멤버십 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50% 할인은 오늘까지이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소진되므로 관심 있으시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